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옛 조선의 식산은행이 보건공사를 마친 지 1년이 다 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논란입니다. 충주시의회가 항일 승전기념관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자 시민단체에서 항일 투쟁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옛 조선 식산은행 충주지점.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건립돼 충주와 인근 지역 수탈의 근거지가 됐습니다. 해방 이후 민간에서 가구점으로 사용되던 것을 충주시가 2015년 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복원과 철거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2017년 충주 지역 최초의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며 복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난해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됐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공연 무대로 몇 차례 사용된 게 전부일 뿐 문이 굳게 닫힌 채 출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 의회가 조선식산은행을 충주의 항일운동과 승전자료 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산은행 건물에 항일자료와 승전자료를 전시한다면 학생들의 사능교육장으로 각광받을 것이며 충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내진들에게는 충주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민 지배와 수탈의 상징적인 장소를 항일 기념관으로 만들자는 것은 항일 투쟁의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는 주장입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런 거는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걷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일제잔재에다가 그런 걸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역사를 모욕하는 거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능멸하는 거 아닌가 하는. 복원이냐 철거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조선식산은행이 이번에는 활용 방안을 놓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4년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지역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의대를 비롯한 메디컬 분야 강세가 이어졌고 임용 절벽에 놓인 청주교대는 경쟁률이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또 항공운항학과를 비롯해 진로 전망이 밝은 곳에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역 의예과 지역 인재 전형에 예상대로 충청권 수험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충북대 의예과는 지역 인재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해 평균 20.9대 1의 비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44명 모집에 578명이 몰려 13.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충북대 약학과는 학생부 종합 1전형에서 4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메디컬 분야 강세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충북대는 전체 경쟁률도 껑충 뛰었습니다. 충북대 수시 경쟁률은 평균 11.1대 1로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는데요. 충북 지역 다른 대학들도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이는 올해 수능 응시자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8,000여 명 증가하는 것이 기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임용 절벽으로 청주 교대 경쟁률도 관심을 모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7.9대 1로 지난해 6.3대 1보다 입학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에 전국 단위 모집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수시 경쟁률이 4.7대 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는데 대학 측은 의대 쏠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대는 전통적인 예술대학 강세 속에 항공운항학과 경쟁률이 13.2대 1로 지난해 3.8대 1에서 수직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굵직한 국가사업 획득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학교가 공군 ROTC가 됐습니다. 공군 ROTC가 돼서 공군 조종사로 갈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고요. 항공우주 부트캠프 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서원대는 뷰티와 웹툰 콘텐츠, 항공관광, 레저 스포츠 등 MZ세대 기호에 맞춘 학과들이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 9월 기초학력 진단 집중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1학기 교육과정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기반한 내용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체 학생입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는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문항을 확인하고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충북대병원 평균 응급실 가동률이 전국 16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정복 의원이 공개한 전국 국립대 병원 응급실 가동률에 따르면 올해 충북대병원 응급실 평균 가동률은 18.8%로 지난해 평균 49.5%보다 3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국립대 병원 평균 가동률 46.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집집마다 배출한 쓰레기에 재활용 선별장이 산별장이 아닌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하루 처리 용량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버린 재활용품도 많아서 선별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선별장으로 들어옵니다. 적치장은 배달 용기부터 스티로폼, 선물 포장 상자 등이 뒤엉켜 이른 아침부터 산더미가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첫날 하루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 양만 80톤. 청주시 재활용 선별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 50톤을 훌쩍 넘겼습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선별시설 직원들은 주말까지도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정신 못 차려요. 다 아마 못할 거예요. 내일까지 하고 모레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분리가. 각 가정부터 분리 배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선별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면 일반 쓰레기와 뒤엉켜 있어 일일이 손으로 가려내야 해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전자제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음식물이 그냥 통에다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악취가 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반입된 쓰레기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는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비양심, 제대로 되지 않은 분리배출로 올해도 청주시에서는 7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 청주 오송 들녘에서는 노랗게 익어가는 벼 알곡을 갈아엎는 성난 농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곤두박질하는 쌀값 하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역 농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벼 알곡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논이 순식간에 뭉개지며 빈터로 남습니다. 이 논은 6월 초에 모종을 심고 다음 달이면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정성을 쏟은 벼를 갈아엎는 농심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1년 내내 가뭄과 폭우, 지금 세상 이래 없는 폭염을 건디고 내일 모레면 수확을 앞둔 이 자식 같은 쌀을 갈아엎는다는 건 우리의 피 끓는 마음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쌀 중단하고 식량주권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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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8개 농민단체 300여 명의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유례없는 쌀값 하락에 항의하고 쌀 수입 전면 금지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쌀 80kg 한 가마니의 가격은 요즘 17만 5천 원대로 1년 전보다 18%가량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쌀 80kg 24만 원 보장, 양국법 개정안 관철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에 오죽하면 쌀을 갈아엎겠습니까? 저희는 쌀값 24만 원 그리고 수입쌀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오는 28일 충북 농민대회를 거쳐 오는 11월에는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자금이 확보되면서 사업이 보온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1,800억 원 규모의 PF 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자금난으로 중단됐던 토지 보상을 재개하고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충주시와 HDC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 5개 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중앙탄면 용전리 일대 170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성군이 올 들어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 9,382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회 추경 대비 484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재난재해 예방사업 48억 원, 금화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0억 원 등 재난안전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30일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충북경찰청이 충북교육청, 세종 충북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와 함께 청소년 도박 없는 청정한 충북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도박 검거 인원은 2년 전 74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 27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무 협약 기관과 함께 교육과 예산 지원,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청소년 선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오늘부터는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았던 6개월 이상, 8개월 이하 어린이들의 접종이 가능하고 이후 연령에 따라 접종 시기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 가능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